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목과 어깨에 남아 뻐근함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증이 반복되고 일상이 불편해질 정도라면 더 이상 가볍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제가 직업이 쇼호스트인데 옷을 입어야 하는 장면에서 팔이랑 무게랑 이런 걸 다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방송을 못 하는 게 제일 컸어요. 묵지가 양쪽에 뭐가 좀 짓누르는 식으로 항상 이리 바른 자세로 있으면 괜찮은데 이리 숙이고 있으면 목이 뻐근해 무겁습니다. 최근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의 증가, 잘못된 자세,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목과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병원을 찾는 환자들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방치할 경우 만성 통증이나 다른 부위로 통증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목과 어깨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통증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통증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두 부위를 함께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은 김문찬, 유재흥 원장과 함께 목과 어깨 통증인 경견통과 그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견통은 목경, 어깨견, 이제 목의 통증하고 어깨 통증이 어깨병이 동시에 있는 병을 경견통이라고 얘기를 명하고 있고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목 통증만 있고 어깨 통증만 단독으로 있는 분도 있지만 동시에 있는 경우가 거의 50%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한 곳을 치료하다 보면 결과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가 경견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어깨 보는 의사랑 목을 보는 의사가 두 명이 붙어서 환자를 치료해야지 치료 결과의 만족도도 높고요. 가장 흔한 원인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태어나면서 목의 커브가 C자 커브를 이루어야 되는데 바르지 못한 자세, 우리 꺼부정한 자세 있잖아요. 이런 둥근 등의 자세가 많이 되다 보면 목은 일자목이 되고 어깨는 말리게 되거든요. 어깨가 이렇게 안쪽으로 구축되다 보면 이제 목은 디스크가 많이 발생하고 어깨병은 오십견이나 힘줄 파열 같은 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목 어깨병이 이제 경견통의 원인은 바르지 못한 자세가 가장 흔합니다. 경견통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 문진입니다. 그래서 문진을 통해서 환자가 어떤 자세나 활동에서 통증이 더 심해지는지를 자세하게 물어보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학적 검사, 이제 신체 진찰을 통해서 목과 어깨의 움직임, 범위, 압통 부위, 그리고 특정 자세에서 통증이 유발되는지를 전반적으로 다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영상검사도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인 엑스레이뿐만 아니라 MRI를 통해서 여러 가지 디스크나 협착 등 같은 문제를 확인할 수도 있고 어깨 활동, 어깨 힘줄의 상태나 염증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견통의 원인은 단순한 이제 촉진이나 엑스레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증의 양상에 따라서 다양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게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지 않은 경우라면 대부분 비수술적 치료나 시술로 호전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경견통의 비수술적 치료로는 약물치료, 도수치료, 운동치료, 주사치료 등이 있으면서 목 디스크로 인한 통증에는 신경성형술과 같은 시술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시술 시간이 10분 이내로 짧게 끝나기 때문에 안전하게 시술이 가능하고 더불어 육착성 관절낭염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브리즈망이라는 도수 조작술로 관절을 좀 풀어주는 치료를 같이 병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봄 햇살이 따사로운 수요일 아침, 병원 대기실은 벌써 환자들로 북적입니다. 쇼 호스트인 권지혜 씨도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방송을 위해 매일 다양한 의상을 입고 소개해야 하는 그녀에겐 목과 어깨 통증은 그녀의 일과 일상을 모두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교통사고 이후 더욱 심해진 증상으로 얼마 전 신경성형술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녀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자고 일어났는데 목이 약간 담 걸린 기분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괜찮겠지 하다가 너무 한 2, 3일 연속이 돼서 바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팔이 일단 안 돌아갔거든요. 근데 일상생활 하는데 문제는 없는데 약간 좀 불편한 정도였어요. 일할 때 제일 불편했었고, 제가 직업이 쇼호스트인데 옷을 입어야 하는 장면에서 팔이랑 목에랑 이런 걸 다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방송을 못 하는 게 제일 컸어요. 지금 이제 한 달 만에 오셨는데 지금 어떠세요? 지금 훨씬 통증은 이제 거의 없는 편이고 거의 없는 편이고. 네. 그래.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가볍게 일어나서 좋아요. 목 디스크 환자분 치고는 되게 빨리 진단됐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증상이 늦게 진단되는 게 많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뭉치거든요. 뭉쳤다는 느낌이 목 디스크라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근육통인 줄 알고 그 치료 기간을 굉장히 이제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치료 기간도 효과도 떨어지면서 기간이 굉장히 길어져요. 만성 통증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환자분은 빨리 캐치해서 이제 빨리 치료가 되다 보니까 지금 거의 증상이 없으시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좀 저희가 이제 관리하는 것도 설명해 드릴 건데 목은 제일 중요한 게 그게 자세예요. 자세.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목을 이렇게 가누기 시작하잖아요. 아기가 가누기 시작하면서 C컵을 이루어요. 이게 목은 이제 C컵을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요즘 다들 스마트폰 하기 때문에 제가 이 고민형을 비유하자면 약간 이렇게 거북이형 형태로 이렇게 굽어져요. 이런 것들을 오래 하다 보면 목에 병이 많이 생겨요. 목은 약간 C자 컵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바른 자세나 스트레칭을 잘 해줘도 그것만으로 거의 치료에 어떤 반 이상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잘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한 달 정도는 보통 이제 자세 교정, 증상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바른 자세가 될 수 있는지 저희가 이제 도수치료사가 바른 자세를 잡아주는 일자목 교정 같은 치료를 조금 부가적으로 해드리고 그걸 하시면 이제 치료가 끝나게 될 겁니다. 환자분이 목 통증이 심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견갑골 쪽으로 해서 이제 어깨 주변으로 통증이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밤에도 수면 장애, 잠도 못 잘 정도의 통증이 극심했기 때문에 증상이 생긴 지는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정밀 검사를 시행해 보니까 목에 디스크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감별 기준은 여러 가지 방법이 많아요. 진찰을 해봤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목을 뒤로 젖혔을 때 통증을 유발하면 목 디스크일 가능성이 많고요. 목을 숙일 때 통증이 유발하면 근육통일 가능성이 많아요. 대부분이 어쨌든 진단이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근육통인 줄 알고 사람들이 그냥 방치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목 디스크가 진단이 굉장히 늦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치료 기간도 길어지는 경우, 만성으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통증이 좀 일정 기간 지속된다라고 하고 또 심하다고 하면 전문의 진찰을 보는 게 맞습니다. 이분은 시술을 바로 진행을 했고요. 어쨌든 빠른 진단과 빠른 치료를 했기 때문에 이분은 굉장히 빨리 좋아진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의 목 디스크는 이제 보통 치료를 하게 되면 잔존한 통증 때문에 부가적으로 주사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부가적인 치료를 조금 더 하게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치료도 별로 없이 증상이 많이 호전된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그 환자분 처음 오셨을 때 굉장히 이제 불편한 것도 많으셨고 하셨는데 이제 김문찬 원장님께 이제 목 쪽 관련해서 시술도 다 받고 그리고 좀 물리치료도 받으시고 하고 저한테 이제 오신 거잖아요. 네, 지금은 좀 어떠세요? 몸이 일단 가벼워진 것 같아요. 그 처음에 오셨을 때 굉장히 불편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서 목부터 이제 어깨까지 다 이제 저리고 아프다, 불편하다 이렇게 다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깨도 문제겠지만 목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사실은 보내드렸던 건데요. 그래서 협진하고 확인을 하고 시술을 하니까 굉장히 좋아지신 것 같기는 해요. 일단은 영상으로는 사실은 예전이나 뭐 후나 큰 차이는 없는데 결정적으로 증상이 굉장히 좋아졌고 그리고 이제 MRI에서도 목 쪽에 문제인 걸 확인은 했었고 그래서 실제 증상이 가장 좋아졌다는 게 일단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체 진찰을 간단하게 좀 해볼게요. 예전에는 팔 돌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하셨었거든요. 지금은 팔 돌리는 거나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불편한 건 없으시고 예전에는 사실 이쪽 뒤쪽도 굉장히 아파했는데 누르거나 해도 굉장히 아파하셨거든요. 지금 이런 쪽 통증이라던가 저린다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없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물리치료 받고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지만 이제는 이제 치료보다는 이제 관리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칭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계속 이제 근육이나 목에 무리가 가지 않게 이 관리를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안 하는 이렇게 좀 피고 있는다거나 아니면 좀 목을 좀 당기고 있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하는 관리를 하면은 이제는 관리하면서 이제 그런 증상이 이제 안 나타나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번에도 혹시 불편하시게 되면 원장님 오시면 다시 좀 치료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자 증상은 환자가 일주일 전부터 자고 일어나서 목부터 어깨, 이제 팔까지 전반적으로 다 굉장히 아프다고 해서 오신 분이시거든요. 이렇게 통증이 너무 심해서 얼굴 표정도 안 좋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된 분인데 일단은 어깨 엑스레이 상에서는 특이사항은 없었어요. 그래서 특이사항은 없었네 이러고 확인을 하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담 걸렸다고 표현하는 근육 뭉침 현상이 올 확률이 제일 높으니까 통증을 좀 가라앉히는 주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차후 경과를 좀 보자고 했었는데 다음 이제 외래에서 왔는데도 크게 후전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엑스레이를 보니까 이제 목 쪽에도 보니까 좀 이제 일자목이라고 불리는 이런 이제 목이 좀 안 좋은 것들도 있었고 하셔서 그 신체 인자를 통해서 다시 신체 인자를 해봤을 때도 이제 어깨 뒤쪽이라던가 이제 전반적으로 팔까지 저린 증상은 목에서부터 이제 기원했을 확률이 높아서 이제 목을 전문적으로 보시는 김문찬 원장님께 협진 의뢰를 드렸던 분입니다. 재활 치료를 위해 물리치료실로 향하는 지혜 씨. 도수 치료가 먼저 시작되는데요. 전문 치료사의 손을 이용해 긴장된 근육과 관절을 풀어주는 도수 치료는 통증 완화는 물론 잘못된 자세나 움직임을 바로잡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체외 충격파 치료는 손상된 조직에 고강도의 충격파를 전달해 회복을 촉진하는 비수술적 치료인데요. 세포 재생을 유도하고 혈류를 개선해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목의 병은 바르지 못한 자세가 가장 흔한 원인이거든요. 가장 흔한 원인인 바르지 못한 자세를 교정해주는 치료가 일종의 도수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평소 뭐 스트레칭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줌으로써 목의 어떤 C컵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도수 치료하는 목적은 재발 방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술 받고 그 다음 날에는 좀 뻐근했거든요. 뻐근하고 이틀 뒤에는 이제 바로 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이제 어깨 통증이 목이랑 어깨 통증이 이제 없어졌고 좀 가벼운 느낌이 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골프를 쳐가지고 이제 보통 골프는 목이랑 어깨랑 젬병이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며칠 전 어깨 수술을 받은 김태근 씨. 병실에서 마주한 그의 모습은 이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입니다. 운동을 즐겨온 그는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제대로 움직일 수 없어 그 시간이 가장 안타까웠다고 하는데요. 퇴원 후 운동을 마음껏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병실에서도 가벼운 운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는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 목 디스크가 목이 하도 아파서 그때 코로나 때문에 내 집에서 폰만 들여다보다가 목 디스크가 와가지고 여기 와서 이 MRI를 찍어보니까 말기라 하더라고요. 그래 여기서 시술 받고 도수 치료하고 좀 좋아졌는데 힘든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아픈 걸 여기 때문에 잊고 있었어요. 이제 목 아픈 것보다 여기가 더 아프니까. 그래 지금 이제 또 이 목 때문에 왼쪽 어깨도 좀 뻐근하고 목을 숙이고 있으면은 힘듭니다. 그래 제가 폰을 잘 안 봅니다. 그래 이제 항상 이리 바른 자세로 있으면은 괜찮은데 이리 숙이고 있으면은 목이 뻐근해 무겁습니다. 어깨는 이게 묵지가 양쪽에 뭐가 좀 짓누르는 식으로 그래 좀 뻐근했었는데 그래 이게 목 때문에 그런 줄 모르고 이제 뭐 우린 또 부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무거운 거 들고 일하다 보니까 이게 이 힘줄이 팍 터져가 그래가지고 이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수술을 진행했던 유재흥 원장이 태근 씨를 찾았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예예. 수술한 지 이제 일주일 됐죠? 예예. 수술한 지 일주일 돼서 오늘 MRI도 찍어보고 어떤지 이제 확인을 하는 날인데요. MRI 상으로는 이제 찢어졌던 회전근개가 이제 다 이제 저희가 당겨서 붙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당겨서 기계적으로는 붙여놨지만 실제 다 붙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그때까지는 혼자서 이렇게 팔을 든다거나 하는 행위를 안 하셔야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고정을 잘 차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재활인데요. 예. 지금은 어깨를 이제 굳혀놨지만 팔꿈치나 손목, 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움직이시면서 이제 굳지 않게 하시면서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목도 마찬가지고요. 목도 이제 스트레칭 하신다거나 하면서 어깨도 스트레칭 같이 하면서 계속 이렇게 관리하면서 치료가 될 때까지 좀 시간을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럼 그렇게 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자분 증상은 우측 어깨를 못 들겠다라고 하셨던 거가 가장 이제 주호소로 오셨던 분이시고요. 꽤 오래되셨어요. 한 2, 3개월 전부터 이제 우측 어깨가 굉장히 아프다고 해서 오셨던 분이신데 일하다가 갑자기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이제 일상생활이 불편하시니까 저한테 오셨던 분이신데요. 실제 신천자를 해봤을 때도 들어올리는 것도 90도밖에 안 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MRI 상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구나 생각을 했었고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했었고 근데 목 쪽도 목 엑스레이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안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김문찬 원장님께 같이 협진을 받던 환자분입니다. MRI 상으로도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딱 진단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견봉성형술이라고 하는 위에 있는 뼈를 조금 이제 갈아내서 갈아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충격이 좀 덜 되게 하는 그 시술과 회전근개 찢어진 것을 이제 봉합하는 수술을 이제 관절용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수술 후 재활은 또 다른 시작인데요. 체외 충격파 치료는 관절 주변 근육 회복에 효과적이어서 수술 후 재활 과정에 꼭 필요한 치료법입니다. 더 튼튼한 어깨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태근 씨는 꾸준히 재활 치료에 집중합니다. 아버님은 어깨 수술하고 한 일주일 되셨는데 예, 예. 어깨 원장님께서 저희한테 이제 협진을 해서 목도 좀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목하고 어깨를 동시에 좀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경견통이라 얘기하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오래 쓰다 보면 한 군데 고장 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고장 나요. 아버님 또 하시는 업이 뭐 좀 무거운 거 좀 드시고 운전도 많이 하신다 하셨잖아요. 예, 제가 부두에서 힘든 일을 많이 하고 운전도 뭐 장시간 운전을 할 때가 있고. 예, 이제 목을 수술했던 그룹핑 직업군이 1등이 운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운전이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목하고 어깨병, 경견통이라 있는데 목병하고 어깨병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아버님 이게 약간 목만 뻐근하고 날개뼈 뒤쪽만 뻐근해져 가지고 근육통이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좀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MRI를 보니까 여러 군데 또 디스크에 문제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걸 좀 치료하시면 어깨 결과도 훨씬 더 좋아질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반대쪽 어깨에는 치료한 적 없으세요? 없습니다. 반대쪽 어깨도 고장 나는 걸 좀 방지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곧 이제 준비되는 대로 제가 오후에 간단한 시술이지만 수술실 가서 저희가 진행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네. 네. 이분은 이제 만성 통증이거든요. 이분은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우리가 자동차를 오래 쓰면 이제 미션과 뭐 엔진 오일이 동시에 고장 나듯이 한 군데 고장 난 게 아니고 이분은 두 군데 고장 나 있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일단 어깨 치료하는 과정에서 목에 어떤 병이 또 이제 발견되었고 하기 때문에 목, 어깨를 동시에 치료할 거고요. 목이 안 좋은 이제 여러 가지 환경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생활 습관을 또 교정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어깨까지 병이 퍼진 상태였기 때문에 어깨 치료를 또 동시에 해줘야 되는 여러 가지 치료 기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기간적으로 소요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태근 씨가 목 신경 성형술을 위해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이제 마취가 필요 없고 요 피부 마취만 해요. 그래서 이제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조금 한두 시간 안정 취한 다음에 바로 즉각적으로 움직여도 큰 관계 없어요. 예, 전. 그래서 올라가서 제가 조금 이따 한 시간 정도 있다 상태 보러 갈 거예요. 전. 영상 장치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한 뒤 특수 카테터를 삽입하는데요. 염증 부위에 약물을 직접 투입해 유착된 신경 부위를 정밀하게 풀어줍니다. 시술은 뭐 별다른 문제 없이 예정대로 잘 진행되었고 이분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 다발성의 신경에 염증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소염제락하는 약을 특수 카테터를 이용을 해서 쉽게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시술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을 받기 위해 전종민 전임의가 김문찬 원장을 찾아왔습니다. 유착된 신경을 직접 치료할 수 있는 시술법에 대한 관심은 최근 크게 높아지고 있는데요. 김문찬 원장은 신경 성형술의 원리와 적용 방법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합니다. 목에 병이 있을 때 치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알려져 있는데 주사랑 수술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본원에서는 이제 시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다고 하셔서 저도 그 시술을 보고 배우러 왔고,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환자분들과 실제로 대화를 하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안전한 면도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시술 끝나고 환자분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좋아서 환자분들께 되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술 이제 끝나고 한 1시간 정도 지났거든요. 불편하진 않으세요? 불편하진 않는데 네. 처음 좀 묵직했던 기분은 좀 가벼워진 가벼워졌습니다. 느낌. 예. 특히 목은 저희가 이제 병에 가까이 접근해 가지고 약을 정확히 뿌리면 다른 부위, 허리나 있는 다른 부위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접근하면 결과가 더 빨리 좋아져요. 그래서 좀 가벼운 느낌이 있을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어떻게 이제 관리해야 되는지 계속 말씀해드리고 교육시켜드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게 묵직하고 이렇게 좀 버거웠던 느낌이 많이 가신 것 같습니다. 예. 느낌이 가볍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우리 일한다고 조금 내 건강에 대해서 나름 신경을 썼지만 이제 앞으로도 남은 회사 생활도 해야 되고 건강해가지고 내 몸 관리 잘해가지고 유지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의 병이든 어깨병이든 최근에는 동시에 발견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 병의 어떤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 근육통으로 알고 간과되어서 진단 자체가 늦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만성 통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어쨌든 목에 있는 통증이나 어깨 통증이 한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전문의 진찰을 받아보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제 이 병 자체도 초기에 치료하면 빨리 회복되지만 만성적으로 가는 경우에는 어깨 힘줄 파열 그리고 어깨 오십견까지 병의 단계가 깊어지거든요. 수술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 전문의 진찰을 받아보는 권유드리고, 또한 이제 평소에 이런 병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른 자세 그리고 스트레칭 같은 거를 신경 쓰시면 어떤 치료의 어떤 절반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1시간 이상 같은 자세로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50분 정도 집중해서 일을 하게 되면 10분 정도는 시간을 내셔서 휴식을 취하면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바로 하늘보기 운동이라고 해서 위쪽을 바라보면서 목을 좀 풀어주는 운동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가슴펴기 운동이라고 해서 이렇게 피면은 가슴을 넓게 피면서 견갑골을 모아주게 되면 목과 어깨 근육을 다 이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고 경근통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목 디스크나 어깨 통증은 굉장히 많이 헷갈릴 수도 있고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통증이기 때문에 많이 헷갈릴 수가 있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는 미리 이제 예단을 하지 마시고 직접 정형외과에 오셔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증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과 어깨 통증을 예방하려면 올바른 자세와 꾸준한 스트레칭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작은 실천이 통증 없는 일상을 만들어준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라도 내 몸을 조금 더 아껴주는 건 어떨까요? 건강한 삶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찾아오는 통증. 계단 하나 오르내리는 것도 버거운 무릎 관절염은 많은 사람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질환인데요. 지금 여러분의 무릎은 건강하십니까? 요 안에가 아리고 옥신옥신하면서 쑤시고 막 그랬어요. 그냥 크다란 파스를 여기 매일 바르다시피 했어요. 일어섰다 앉을 때는 더 아프고
앉았다 가면 뺑뺑이를 몇 분 돌아야 일어설 수 있고. 100세 시대 요즘의 60, 70대는 과거와 달리 다양한 사회활동과 직장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찾아온 관절염 앞에서 수술을 권유받더라도 이를 중단할 수 없거나 수술에 대한 부담감으로 치료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중기 관절염을 대상으로 한 비수술 치료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관절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통증을 완화하는 자가골수흡인 농축물 주사와 혈소판 풍부혈장 주사 치료에 대해 정형외과 전문의 오정석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릎이라는 관절은 엄청난 하중을 지탱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푹신푹신하게 만드는 구조가 두 축이 있는데 하나가 반월상연골, 하나가 연골입니다. 그래서 이 두 축이 실제로는 고작 6mm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6mm를 가지고 평생을 써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50대가 되면 반월상 연골이 조금씩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연골이 계속 부딪히면서 연골이 파손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부분을 관절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부서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염증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염증들이 붓고 아프게도 만들지만 기본적으로 정상 연골을 계속해서 녹여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2차적인 마모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관절염이 진행하는 거죠. 관절염은 쉽게 4단계로 나눕니다. 1등급에서 4등급까지. 그래서 1등급은 워낙 성적이 좋기 때문에 유지관리만 하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반대 4단계에 있는 경우에는 연골이 완전히 다 망가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위경골 절골술이나 아니면 인공관절 치환술 같은 수술적 요법을 치료하게 되고 2단계, 3단계 같은 중기 관절염 환자에서는 최근에는 많은 치료들을 해서 가능하면 4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 정형외과에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무릎, 내 관절을 얼마나 오래 쓸 건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은데 최근에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이런 재생 능력을 조금 더 발휘해서 회복을 시키는 방향으로 좀 발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축이 줄기세포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최근에는 이 PRP라고 하는 혈소판이라는 부분이 또 줄기세포 못지않게 재생 회복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축을 가지고 무릎뿐만 아니고 다른 관절들까지도 치료를 하고 그리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설렘 가득한 봄바람처럼 기분 좋은 금요일 아침. 양순옥 씨의 입원실은 고요하기만 합니다. 라인 댄스를 좋아하는 순옥 씨는 요즘 무릎 통증으로 마음껏 움직일 수 없어 너무나 답답하기만 한데요. 통증과 함께 무릎까지 부어올라 오늘 시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라인 댄스를 하다가 너무 즐겁게 잘했는데 이 뒤쪽에서 이렇게 팍 터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급한 대로 통증 클리닉 가고 병원 가고 물리치료도 다니고 그렇게 허송 세월을 너무 많이 보냈어요. 이렇게 뭐 쪼그리 앉고 이런 거는 아예 못했어요. 그래서 좀 도보로 조금 걸으면은 제가 이게 통증이 와가지고 또 쉬어야 되고 좀 많이 안 좋은 상태였어요. 특히 이게 저녁에 새벽에 이 아내가 아리고 욱신욱신하면서 쑤시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는 겔도 많이 발랐고 그것도 바르고 나면 잠시 있으면 또 좀 효과가 없어서 그냥 크다란 파스를 여기 매일 바르다시피 했어요. 그러면 화 하면서 통증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연골도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것보다 조금 더 파손이 있었고요. 그래도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염증이나 부유액들이 있어서 깨끗하게 정리를 했거든요. 조금 이따 또 수술방 들어가서 우리 골반에 있는 골수를 조금 뽑아가지고 주사를 드리면 아마 더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몇 년 동안 고생 너무 많이 해서 돈도 많이 쓰고. 그렇죠. 이제 뭐 그런 거를 다 끝을 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양쪽 무릎이 많이 붓고 통증이 좀 극심해서 내원을 하셨는데 다른 병원에서 수년째 주사를 맞고 치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치료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저를 알고 이렇게 오셨는데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심하지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2단계 정도였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부종이나 통증도 심하고 좀 쩔뚝거림이나 걸림 현상까지도 좀 증상이 거기에 비해서 좀 심하였습니다. 일단은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실제 보이는 것보다 관절염이 좀 많이 진행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는 2단계였는데 내시경에는 3단계까지 진행을 해야 했고 그 파손물들이 부유물들이 엄청 심해서 염증을 계속해서 유발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통해서 반월상 연골이 찢어진 부분은 제거를 하고 여러 가지 염증, 부유물질들은 다 청소를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용해 가지고 주입을 할 건데 골반에 있는 골수를 뽑아서 그 안에 있는 줄기세포층을 농축해서 주사를 드리면 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환자분을 치유할 예정입니다. 오랜 시간 관절 통증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낸 순옥 씨가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의료진들은 시술 준비로 바빠졌는데요. 순옥 씨는 자기 관절을 살리기 위해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자가골수 농축물을 이제 사용을 하면 이제 여러 가지 통증을 경감시키고 이제 기능을 개선시키는데 보통 2가지 정도 효과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호밍 이펙트라고 하는 파손 부위에 들어가서 연골을 좀 재생 강화를 시키고요. 2번째가 더 중요한데 이 파라크라인 이펙트라고 하는 인자 분비 능력을 해서 좋은 단백질을 계속 뿜어내게 만듭니다. 그럼 이런 좋은 단백질들이 무릎의 내부에 있는 파손되는 환경에서 조금 더 재생되는 환경으로 변화를 시켜줘서 여러 가지 이제 기능 개선을 유도를 하는 그런 치료입니다. 좀 따끔합니다. 따끔합니다. 많이 아프진 않으시고 우리가 보통 치과 치료하는 정도 좀 불편감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가 골수흡인 농축물 주사는 환자 본인의 골수를 이용해 손상된 연골과 조직을 재생시키는 치료입니다. 먼저 골반 부위에 혈액을 채취하고 채취한 혈액은 바로 원심 분리기에 넣어 농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재생 능력이 뛰어난 줄기세포와 성장 인자들이 분리돼 농축된 형태의 골수흡인 농축물이 만들어집니다. 아까 피를 많이 뽑았는데 요만큼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엄청 많은 줄기세포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주사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농축된 골수흡인 농축물은 손상된 관절 부위에 정확하게 주사되는데요. 연골의 회복과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일단은 청소도 잘 해놨고 연골을 강화시키는 줄기세포도 주입했으니까 아마 많이 좋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치료를 하면 바로 일상생활, 바로 보행이나 운동, 작업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편감은 있습니다. 그래도 활동을 많이 하면 많이 좋아지니까 바로 아마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가골수흡인 농축물 주사 치료는 시술 직후 가벼운 움직임이 가능한데요. 순옥 씨도 입원실로 돌아와 곧바로 걷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좋으세요. 엄청 잘 걸으시네요. 네. 좋습니다. 다시 돌아와 볼까요? 네, 가벼워요 몸이. 네. 앞을 보시면서 허리 펴고 걷다가 나중에 이런 거에 없어지면 네. 좀 빠르게 걷는 것도 좋습니다. 자꾸 활동하고 하시면서 아마 더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예. 제일 많이 느끼는 게 가볍다 몸이 무릎이 많이 가벼워졌다. 그리고 그 시술이 제가 많이 힘든 건 줄 알았는데 별로 힘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빨리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잠시 와서 제가 쉬었는데 이게 회복이 엄청 빠르네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면은 주위에 저보다 많은 언니분들이 막 무릎이 아파서 질질 끌고 다니고 이러시거든요. 근데 제가 좀 좋아지고 나면 다 이제 언니 여기 갔는데 진짜 너무 좋다고 시간 되면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얼굴에 활기가 넘치는 장덕연 어머니는 요즘 하루하루가 참 즐겁습니다. 늦가기 공부에 푹 빠져 있기 때문인데요. 노인학교 오락부장까지 맡고 있어
하루가 참 바쁘기만 합니다. 하지만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무릎이 아파 걷는 것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식당을 오래 했어요. 장사를 이래 하다 보니까 한 30년 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는 조금 덜한데 이쪽에가 너무 많이 아파갖고 여기 첫째 골반이 너무 아파요. 좀 서가 있으면 여기가 막 통증이 많이 와요. 예. 그래가지고 무릎도 막 오래 서가 있으면 좀 그렇고 파스 바르고 저녁으로 집에 가면 그래가지고 한다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너무 많이 좋아졌습니다. 벌써 많이 좋아졌어요? 오른쪽은 완전 낫고요. 네. 왼쪽이 아직까지 조금 그렇죠. 예, 불편해요. 아무래도 왼쪽이 더 심해서 그렇습니다. 네. 아직 3주밖에 안 됐으니까 보통 이런 줄기세포나 이런 주사 치료를 하면 한 3개월째까지 성적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에서 어머니 활동적으로 활동하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면 아마 더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머니가 지금 무릎이 안 좋아도 인공관절 수술 안 합니다. 왜? 줄기세포만 해도 좋아지는데 뭐 하려고 인공관절 수술까지 하겠어요. 하여튼 좋아질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양쪽 무릎의 통통과 부종으로 보통 내원을 하십니다. 그래서 타병원에서 치료를 충분하게 했는데도 호전이 없어져서 내원한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이미 3단계까지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 69세, 이제 70을 넘어가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3단계 때 과연 인공관절 수술을 할 거냐, 아니면 계속해서 내 무릎을 좀 더 버티고 더 쓸 수 있게 만들 거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워낙 활동적이고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수술적 치료보다는 자가골수 농축물을 주입하는 그런 시술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자가골수 줄기세포 농축 주사들은 아무래도 치료가 좀 탁월한 효과를 냅니다. 그런데 무한정 연고를 재생시키거나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은 한 2단계에서 3단계 정도 중기 관절염 환자에서만 이제 허가가 나 있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골수 줄기세포를 이제 이용을 할 때 꼭 주의를 해야 되는 점은 우리가 실제 관절염이 심하신 분들은 변형, 즉 O자 다리로 진행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케이스들을 이제 해봤을 때 이 변형이 심하신 분들, 즉 한 5도에서 10도 정도 되시는 분들은 치료 효과가 5도 이내인 분들보다는 조금 효과가 떨어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형이 만약에 5도에서 10도 사이다 하면 이런 줄기세포 시술을 시행하기 전에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고, 만약 10도가 넘어간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근위경골 절골술이라고 하는 휜다리를 좀 바로잡는 수술을 같이 시행해 줘야지만 탁월한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진료를 마친 장덕연 어머니는 더 체계적인 재활 관리를 위해 재활치료센터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도수 치료를 받는데요. 이러한 재활 과정은 통증 감소는 물론 건강한 관절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합니다. 치료가 끝나고 학교로 가는 길, 걸어가는 발걸음이 가볍기만 합니다. 학교에 도착한 후 계단을 이용하는데요. 얼마 전만 해도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이제는 그녀에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일단 충분 부를게요. 응수. 보고 있습니다. 의견. 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에 삶이 풍요로워졌다는 장덕연 어머니. 교실은 학생들이 내뿜는 만학의 열기로 후끈하고 장덕연 어머니의 마음은 열정으로 가득합니다. 너무 안 아프고 좋아요. 많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계단이 올라올 때 한 발 올라오고 또 한 발 올라오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냥 올라와요. 무릎이 지금 많이 좋아졌으니까 앞으로 더 활동도 많이 하고 내 몸이 허락하는 데까지는 제가 열심히 살 겁니다. 운동도 많이 하고. 쉬는 시간 교실이 시끌시끌합니다. 오락부장인 그녀의 곁에는 항상 이렇게 친구들이 모이는데요.
오랫동안 건강하게 이 행복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씩씩하게 병원을 들어서는 박춘희 어머니는 양쪽 무릎 통증으로 제대로 걷는 것도 힘든 환자였습니다. 양쪽 무릎 3기 관절염 환자로 온갖 치료를 다 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랬던 그녀가 이제는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었던 비결이 이곳에 있다고 합니다. 많이 아팠어요. 다리를 꼽칠 수도 없고 걸음을 걸으면은 푹푹 주저앉으려고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다리를 들었다가 놨다가 뭐 오만 짓을 다 했어요. 한의원도 많이 다니고 침도 엄청 많이 맞았어요. 거기 또 잠시뿐이라 자고 나면 또 그렇고 그래서 여 원장님이 무릎을 잘 보신다 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재밌어요. 맞고 나면 또 좀 좋고 2번 맞고 나면 또 더 좋고 3번 맞으면 또 더 좋고 그래가지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무릎은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너무 좋아요. 요즘도 엄청 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예, 활동 아주 많이 합니다. 하여튼 많이 하는 건 좋은데 예. 그래도 너무 넘치지 않도록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예. 어머니가 연골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계속 연골 주사로 일을 하시다가 예. 엄청 아파서 한번 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아파서. 맞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원칙적으로는 인공관절을 고려해야 되는데 아유, 근데 그 아빠 겁났어요. 그래서 다행히 PRP를 맞고 예. 많이 좀 좋아지셔가지고 저는 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원장님이 잘해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여튼 뭐 저도 좋아지시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제가 수년 전부터 무릎이 많이 안 좋으신데 수술을 하기가 너무 싫어하셔가지고 연골 주사로 좀 버티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너무 심한 통증과 보행장애로 이제 내원하셔가지고 연골 주사로는 이제 해결이 좀 안 될 정도. 최근에 나온 이 PRP라고 하는 치료를 한번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3번 정도 맞으셨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너무 탁월하셔가지고 지금 만족하고 지금 정상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PRP라고 하는 이 치료가 실제로는 혈소판 풍부 혈장이라는 표현인데 이 혈소판이라는 애가 이전에는 혈액 응고에만 담당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안에는 많은 성장인자들을 많이 뿜어내려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염증을 좀 가라앉히고 그리고 혈관을 자라나게 만들고 그리고 연골까지 강화시키는 이런 좋은 역할을 한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사를 주면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염증을 가라앉히기 때문에 붓기나 증상들이 많이 개선되는 것으로 이제 최근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박춘희 어머니는 4번째 PRP 주사 치료를 받는데요. 이 치료는 환자 본인의 혈액을 이용해 손상된 조직의 회복을 촉진하는 비수술적 치료법입니다. 먼저 혈액을 채취한 후 바로 원심 분리기를 이용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상처 치유와 조직 재생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고농도의 혈소판만을 모아냅니다. 피를 뽑으면 그 안에 혈소판이라는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가 많은 좋은 성장 인자들을 뿜어내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조금 깨끗하게 자꾸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주사를 들여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끔합니다. 이런 주사들은 들어가면 좋은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데 하루 정도는 약간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조금 가벼운 일상생활만 하시고 내일 일어나 보고 괜찮으면 정상적인 활동, 운동, 작업 이런 거 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또 좋아질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어머니. 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제 경험상은 2기, 3기 중에서도 2기에 가까우신 분들은 PRP로 먼저 치료를 해보고 안 되면 줄기세포로 넘어가고 이제 3기나 4기에 가까우신 분들은 연골의 파손의 크기가 조금 더 광범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시경을 이용해서 청소 과정을 거치고 줄기세포까지 해줘야지 조금 많은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PRP라는 치료는 내 혈액에서 그리고 줄기세포는 내 골수에서 채취를 하기 때문에 다른 이제 세포 치료나
아니면 다른 줄기세포와 같이 이제 유전자 변형이나 거부 반응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중기 관절염 환자의 치료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 꺼진 구서 시장에서 꽹과리 소리가 울려댑니다. 이곳은 박춘희 어머니의 풍물놀이 연습실인데요. 매주 수요일 저녁 이곳에서 풍물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한때는 무릎 통증이 심해 박춘희 어머니는 이렇게 앉은 채로 북만 두드리며 연습을 이어가야 했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치료를 하시고 난 뒤로부터는 굉장히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 얼굴도 많이 밝으시고 그때 아프실 때는 많이 좀 소극적이시고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치료받으시고 나서는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 요번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진해를 갔다 왔는데 거기 진해 벚꽃 주위에는 이제 철길이었어요. 거기 자갈이 다 깔려 있는데도 거기를 장구를 메고 한 30분을 치시더라고요. 너무 행복해 하시는 모습 보고 치료를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치료를 받고 무릎이 한결 편안해진 어머니는 이제 누구보다 신나게 몸을 움직이며 풍물놀이를 즐깁니다. 경쾌한 장단에 맞춰 발을 구르고 온몸으로 흥을 표현하는 어머니. 건강을 되찾은 무릎 덕분에 박춘희 어머니의 풍물 인생은 다시 한번 힘차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좋아졌는 거는 걸으니까 일단 안 아프고 덜 아프고 앉았다 일어섰다 할 때도 쉽고 수술해야 되는 거 싶어서 너무 심각했는데 맞고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까 좋아지니까 아 이제 살았구나. 그래가지고 어쨌든 잘 돌아다닙니다. 원장님 말씀 잘 듣고 치료 잘 받으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막 뛰어다니겠습니다. 제가 레지던트를 할 때였는데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줄거리가 뭐냐면 나이가 들어가는데 주인공이 생체 나이가 더 젊어진다는 그런 내용을 보고 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늙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좀 많이 궁금해했던 것 같습니다. 수명이 이제 100세까지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관절을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잘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PRP라고 하는 치료와 줄기세포가 포함된 골수 농축 흡입물 주사 이 두 축이 나오면서 우리가 실제로 수술이라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관절염, 즉 우리 무릎의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관절염으로 이제 고통받는 분들이 수술적 치료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치료를 빨리 조기에 받는 것이 앞으로 행복하게 오래 사는 그런 좋은 행복의 지름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무릎 상태에 맞는 치료를 제때 받는다면 본인의 연골로 100세까지 건강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무릎 건강 미리 챙기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